한 주간의 IT 이슈를 점검해 드립니다. IT 이슈 위클리.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2020년 3월 30일의 방송입니다. 와, 벌써 이 3월이 이제 다 갔네요. 그렇죠? 네. 2020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3월이 다 가고 1년의 4분의 1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올해 연초는 그냥 뭐 정신이 없이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1, 4분기가 이렇게 가고 또 코로나가 아직까지 미국에서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 어쩌면은 뭐 올해는 뭐 망했다.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뭐 이게 참 뭐 웃을 얘기는 아닌데 뭐 좀 이제 과장해서 말씀하신 거죠. 근데 뭐 우리 인간이라는 게 뭐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저는 반드시 하여튼 희망의 끈은 놓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제 스스로에게 하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어차피 저희가 뭐 절망하면서 오늘을 보내나 희망을 갖고 오늘을 보내나 내일을 모르는 건 마찬가지니까 저는 뭐 그런 상황이라면 하여튼 희망을 선택하겠습니다. 희망을 놓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코로나가 전부 다 없어진 사라지는 그날이 올 때까지 좀 더 위생에 조금 더 또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에 좀 더 신경 쓰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환입니다. 자, IT 이슈 위클리의 구성을 약간 바꿔봤어요. 사실 내용적으로는 좀 비슷한데요. 이제 봄도 되고 또 최근에 사실은 이제 뭐 제가 금요일쯤에 베인 앤 컴퍼니에서 나왔던 보고서를 이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해서 CEO나 또 리더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제가 이제 번역을 하고 좀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그 영상이 상당히 뜨거운 반응을 지금 얻고 있습니다. 제가 매주 진행하는 방송 클립의 이 조회수하고는 뭐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역대 최고의 지금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 이거 뭐 이거 괜히 매주 이렇게 방송이 괜히 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냥 가끔씩 핫한 것만 한 번씩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뭐 그건 농담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또 많은 이제 또 오신 김에 이런저런 영상들을 많이 보시는 걸 보면서 야, 이거 기왕이면 매주 하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농담이고요. 오히려 더 신경 써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성을 조금 더 디자인도 약간 바꿔봤는데요. 자, 앞으로는 이제 두 가지 이 섹션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커버 스토리 제가 살짝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이 커버 제가 커버 이미지를 이렇게 넣어놓는데 이 커버에 있는 내용은 그 주에 여러 가지 소식이나 이슈 중에서 딱 하나만 제가 일단 뽑을 겁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그 하나를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그 섹션이 바로 이 커버 스토리라는 섹션이고요. 자, 그리고 그 외에 그래도 우리가 한번 훑어봐야 된다 하는 뉴스들은 헤드라인 한 줄 요약이라는 형태로 뭐 아마 한 줄 요약도 있고 한 줄 뭐 평도 좀 같이 있고 뭐 그런 정도의 내용으로 커버해 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하여튼 커버 스토리만 딱 보시고 그냥 관심 없는데 이렇게 버리지 마시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헤드라인들이 다 뒤에 커버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커버 스토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원문의 기사는 코로나 지원책 쏟아지는데 스타트업 사각지대에서 신음이라고 하는 한국경제의 3월 26일 기사를 제가 토대로 해서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여튼 예상대로 스타트업들에게 이렇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서 80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보면 오른쪽 그래프가 보이시죠? 매출 감소나 비용 증가를 겪고 있는 회사가 41.5%, 그리고 투자 유치에 차질이 생기고 있는 회사가 33%, 그리고 해외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는 회사가 16%, 뭐 기타가 9.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매출 감소, 뭐 비용 증가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주로 매출 감소겠죠. 매출 감소와 투자 유치의 차질, 그리고 이제 해외 산업 사업에 대한 난항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직접적인 스타트업의 캐시플로우에 엄청나게 악영향을 주는
그런 요인들이죠. 진짜 잘못하면 몇 개월 안에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요인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몇 주간 방송을 할 때 "아 이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스타트업도 힘들 텐데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실제로 80개 회원사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서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제가 뭐 보면은 전체적인 뭐 예산은 뭐 100조 원, 뭐 기업들에게 또 지원될 예산이 뭐 몇십 조 원 이렇게 발표가 됐지만 중요한 건 매출과 영업이익의 피해 규모, 매출과 영업이익의 피해 규모라는 것을 기준으로 지원을 하겠다 하다 보니 이게 스타트업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인 것이죠. 자, 왜 그러냐? 그 스타트업은 업력이 짧고 그다음에 매출과 이익이 굉장히 미미하죠. 거의 없죠. 없다시피 하죠. 자, 그러다 보니 이걸 기준으로 해서 피해를 판단한다는 게 어렵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기준이 이런 겁니다. 작년 대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2월 혹은 3월에 매출이 어떻게 얼마나 이제 빠지셨어요. 뭐 이런 걸 기준으로 보는 건데 스타트업은 뭐 원래 작년에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없었고 뭐 올해도 없고 하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보면 마치 이제 피해를 안 보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중소기업 관련된 정책 자금 융자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지금 사실 보면은 정부의 지원책들이 거의 다 이제 융자 쪽으로 좀 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초저리로 융자를 해준다든지 융자의 조건을 완화한다라든지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자, 이런 그 융자에 대한 정책의 기준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줄어야 된다라는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품 개발 중이거나 혹은 이제 단지 그냥 시제품 정도 나와 있는 그런 스타트업들은 지원을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실제 뭐 A 소프트웨어 회사, A사의 사례를 기사에서 넣어놨는데요. 정부 지원 자금을 훑어보니 이게 뭐 지원 자격 해당되는 게 없더라. 자, 그래서 이제 급한 마음에 시중은행을 찾아갔더니 기술 보증, 그죠? 신용 보증, 기보나 신보를 가져와라. 그래야지 자기들이 대출을 해주겠다. 그래서 또 기보 신보를 갔더니 이제 기존 이력이 있으니까 또 안 된다. 이제 이런 상황인 것이죠. 뭐 사실 요 얘기는 정부 지원에 대한 정책만을 설명하는 내용은 아닌데요. 핵심은 그거죠. 정부 지원을 못 받으면 더 이상 이제 지금은 다른 데서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자, 운 좋게 만약에 지원 대상으로 분류가 되었다 하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보나 신보의 보증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또 지원 우선순위에서 정부 지원의 우선순위에서도 밀린다는 게 이제 업체들의 설명이고 또 불만인 것이죠. 자, 결국은 어떻습니까? 정부 지원도 또 시중 금융사들의 지원도 사실 받기가 이제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것이죠. 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 그러면 뭐 융자가 안 되면 투자라도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투자 열기도 지금 시들하고 있다. 뭐 어떤 이제 투자사 대표들의 인터뷰를 기사에서 실으면서 정상적인 실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무리하게 굳이 지금 시기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의견들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뭐 제 코멘트인데요. 자, 물론 이제 어려운 회사를 가려내는 게 뭐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정부에서. 그쵸? 지금 뭐 오죽하면은 서울시와 경기도를 기점으로 해서 뭐 긴급 뭐 자금들을 뿌리면서 뭐 경기도는 이제 뭐 모든 사람에게 뭐 10만 원씩인가요? 그렇게 뿌리기로 했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죠. 또 총선하고 마침 이제 맞물려 가지고 이게 진짜 뭐 선한 의도인지 뭐 표심을 위한 의도인지 뭐 알 수도 없고 사실은. 그러나 저러나 하여튼 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부분이 근본적으로는 각 개인들 혹은 각 가정들의 이 형편을 다 하나하나 이렇게 까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 누가 어려운 거냐. 근데 이걸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그냥 쉬운 길이죠, 뭐. 그죠? 그냥 다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금액을 낮춰 가지고. 근데 또 반면에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진짜 어려운 사람은 그 10만 원 받아 가지고 뭐 어떻게 살겠어요, 사실은. 뭐 진짜 한 달 살 수 있을까요? 그 10만 원을 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근데 정말 인제 여전히 뭐 월급도 그냥 그래도 받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뭐 그거 10만 원 받아 가지고 뭐 무슨 뭐 간에 기별이나 가겠습니까? 뭐 큰 어떤 삶에 뭐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뭐 그래서 인제 비판들이 나오는 것이겠죠. 실제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된다. 근데 인제 기업에 있어서도 지금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회사를 가려낸다는 게 이게 당연히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쉬운 게 그거죠. 매출이나 영업이익의 감소 이것만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좀 어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신다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뭐 회사원인데 그죠? 회사원인데 만약에 월급이 줄었어요. 그럼 월급이 줄은 경우만 지원해 줄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나는 월급을 받는 족족 뭐 거의 뭐 100%뭐 대출도 갚고 뭐 생활비도 쓰고 해서 그 월급이 이제 쪼금이라도 흔들리면 바로 생활이 막 흔들리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사실은 그런 사람 진짜 위험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인제 기업에게 있어서는 이 매출과 영업이익이라는 거는 결국 캐시의 인플로우만 보고 지금 판단을 하는 것인데 사실은 아웃플로우까지 같이 봐야지만 이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실제로 쓰고 있는지.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지금 보면 상식적으로도 대략 판단이 될 것이고 아마 통계 조사를 쪼끔이라도 해 보면 나올 것 같아요. 예, 특정한 업종들, 특히 오프라인에 기반한 업종들 그래서 굉장히 타격이 크죠. 그러면 그런 업종에 속해 있다면 기업의 인제 규모를 막론하고 일단 그 업종을 먼저 긴급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이제 재무 상태 아까 말씀드린 현금의 흐름이라든지 뭐 작년 말 기준의 재무제표상의 뭐 현금 보유고라든지 뭐 아니면 뭐 이건 뭐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작년 말 기준의 뭐 재무제표를 보고 뭐 월별로 이 회사가 대략 얼마 정도 쓴다라고 추정이 되면 뭐 그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해 가지고 예 한다든지 물론 이게 쉽지는 않겠죠. 이걸 한 회사 한 회사마다 다 하긴 쉽지 않을 테니까. 자, 그러나 어쨌든 인제 뭐 행정부에서 쪼끔만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사실 좀 더 정확하게 정말 필요한 돈이 필요한 회사에게 가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는 대목이긴 합니다. 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하여튼 뭐 공무원분들도 다 고생 엄청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왕에 그죠? 예, 이거 뭐 목적이 그렇잖아요. 목적이 그냥 예산 써 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진짜 어려운 회사, 특히 인제 이 작은 스타트업들 뭔가 숫자로는 보여줄 수 없는 보일 게 별로 없는 그런 스타트업들 얼마나 서럽습니까?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런 스타트업들에게 인제 진짜 도움이 되려면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이라도 좀 긴급하게 좀 더 리뷰를 해 주시고 쪼금 '기준을 좀 더 바꿔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워낙 긴급한 상황이라 이게 과연 인제 뭐 아 진짜 반영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약간 허무하기도 한데 그죠? 예, 혼자 떠드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러나 하여튼 참 너무 아쉽고요. 지금 너무 힘든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좀 더 수정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은 IT 이슈 위클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기 전에 브레이커를 이렇게 한 번씩 넣으면서 IT 이슈 위클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네, 각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섹션은 헤드라인 한 줄 요약을 훑어보겠습니다. 두 가지 기사를 한 번에 제가 커버해 드릴게요. 하나는 미디어 업계 울상, 이용량 늘었는데 광고 매출은 뚝이라는 제목의 지디넷 기사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 태풍, 구글 광고 사업 얼마나 뒤흔들까라는 역시 지디넷의 두 가지 기사를 하나로 좀 엮어봤습니다. 결국은 코로나가 와서 온라인 미디어 업체들,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미디어 업계라고 했는데 온라인 그냥 뭐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이죠, 그죠? 구글, 뭐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인데 이런 회사들이 정작 이용량은 늘었지만 광고 매출이 뚝 떨어지면서 울상을 짓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구글 같은 경우는 광고 수익이 전년 대비 연간에 한 18% 정도 빠질 것 같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트위터는 3월 실제 매출이 약 한 20% 정도 빠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인제 여행이나 관광 이런 그 코로나의 1 차적인 타격을 받는 광고주들이 인제 광고를 철회하거나 예산을 축소하면서 인제 이렇게 타격을 받게 되는데요. 사실은 여행 관광을 시작으로 해서 이게 장기화가 되면 될수록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이 마케팅 버짓을 줄이긴 할 겁니다. 그죠? 제가 금요일 날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이제 액션 플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인제 긴급하게 줄여야 될 비용들은 좀 줄이자라고 인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인제 물론 인제 회사의 판단에 따라 좀 다를 거예요. 현금 보유고가 좀 있으면 오히려 이럴 때 마케팅을 좀 더 열심히 하실 수도 있을 거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러나 지금
뭐 다음 분기를 어떻게 뭐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자, 사실은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뭐 당연하게도 인제 그 광고나 마케팅비, 광고 선전비 같은 경우는 1 차적으로 좀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뭐 지금 미국이 특히 인제 "심하다." 이렇게 나온 건데 아마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이 이렇게 흔들릴 거라고 예상이 되는 상황이면 우리나라에는 많은 업체들도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오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세 번째 기사는 자회사 1,140개 손정의 제국이 흔들흔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아 이 소프트뱅크 그룹의 실적이 이 "안 좋게 나왔다."라는 것은 작년 실적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뭐 많은 기사들을 통해서 나왔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비판론이 많이 일어났고 손정희 회장이 아주 비난을 많이 받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 전격적으로 51조 원에 해당되는 자회사 주식을 매각하겠다라고 손 회장이 선언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주식 매각만 해도 그렇잖아요. 이 51조 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각하면 당연히 그 해당이 되는 대상이 되는 회사의 주가는 어떻습니까? 빠지겠죠, 아무래도. 뭐 갑작스럽게 인제 그룹의 상황을 메꾸기 위해서 이렇게 팔기 때문에 그쵸? 근데 거기에다가 코로나 사태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결국은 투자 기업들의 가치 하락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이것이 지금 현재 손정희 회장이 알려진 바로는 전 세계의 벤처 캐피탈의 한 20-30% 정도의 펀드를 다 쥐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자,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은 유사한 업종의 그 스타트업들에게도 스타트업들의 가치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급격한 어떤 스타트업 분야에 이제 이 버블을 붕괴시키는 그런 그 일이 또 올해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우려가 예상된다 하는 기사였습니다. 실제로 손정 회장에 대한 비난, 비전 펀드의 실패에 대한 비난은 작년에서부터 굉장히 급격히 강력하게 나오고 있고, 그 반대급부로 다른 형태의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많이 나타나고 있죠.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거 잘못하면 전 세계에 있는 스타트업들의 기업 가치가 한순간에 이제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계속해서 중간중간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기사는 뉴욕 항소법원 음식 배달 앱 기사도 회사 직원이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음식 배달원도 실업급여를 받는 회사 직원이다라고 항소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했어요. 뭐 결국은 우리 이런 그 긱 이코노미를 이용한 사업을 했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직원들이 정식 직원이 아니다. 그냥 인제 일종의 계약직 같은 거다. 혹은 개별 사업자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미국에서 연달아서 "정식 직원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 자, 더 이상은 이제 '긱 이코노미다.' 이렇게 부르기가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번에 그 4번 기사에서 썼던 회사는 포스트메이트라는 회사였었고요, 배달앱에. 참고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깊이 다뤄드린 적이 있는데요. 2020년 1월 6일 방송을 보시면 미국의 긱 이코노미 노동자 보호법이 발효된, 캘리포니아에서 발효된 내용을 좀 더 깊이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우버가 크게 반발하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긱 이코노미는 사실상 인제 거의 저물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구글, 텔레그램 등 해외 기업 디지털 성범죄물 32%만 삭제했다. 이 조선비즈의 기사인데, 자,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죠. 엠번방이라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불거진 이슈입니다. 자, 그래서 보다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접속료 논쟁까지는 뭐 그렇다 칠 수 있어요. 해외 기업이니까 뭐 최대한 뭐 코스트를 세이브하고, 뭐 통신사가 많이 가져가냐, 뭐 인터넷 기업이 더 내야 되냐, 뭐 이건 논란은 뭐 그래요. 뭐 그거는 사업자 간 논란이니까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런데 이런 식의 문제가 되는 상황은 확실하게 해외 기업도 이제 의무 부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었습니다. 예, 진짜 이런 부분들은 빨리 시정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검색창에서 디토 파트너스 그룹이나 디토 파트너스 그룹 한번 쳐보십시오. 예, IT 이슈 투데이로는 사실 검색이 좀 잘 안 될 거예요. 이 단어들이 너무 흔한 단어라서. 유튜브와 페이스북과 애플 팟캐스트와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을 통해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간 파이팅 하시고요. 네,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